안녕하세요. 오늘은 최대 절대값 정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게 복소수에서는 최대 최소라는 용어가 없어요. 최대 최소라는 표현을 함부로 쓰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나요? 실수에서는 크다 작다라는 표현이 존재하는데 복소수에서는 크다 작다라는 표현이 없죠. 예를 들어서 2 플러스 3i, 2 플러스 4i 뭐가 더 크죠? 그쵸? 얘기를 못하겠죠. 복소수에서는 크다 작다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최대 최소라는 표현을 쓰시면 안 됩니다. 단, 복소에서 최대를 쓴다? 최대라는 말이 있다라면 그거는 아마 실수로 작업을 해준 거예요. 복소수를 실수로 변환시켜주는 작업을 해놓고 실수에서는 크다 작다가 있으니까 최대 최소라는 표현을 써도 되잖아요. 따라서 실수로 변환하는 작업이 들어간 후에 사용하는 용어일 거다. 예를 들어서 복소수에서는 절대값 붙이는 거. 절대값 붙이면 얘는 이제는 실수가 되는 거죠. 그런 점들을 유의해 주시고 이 최대 절대값 정리의 아이디어를 설명하기 이전에 코시 적분 공식을 한번 다시 떠올려 봅시다. 이 코시 적분 공식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우선은 첫 번째로는 미분을 얻는 방법이 사실은 적분이더라. 미분을 얻는 방법이 사실은 적분이고요. 또 G가 해석적이면 된다라는 표현 한 개 있었는데 이 분모의 n을 우리가 마음대로 선택하면 여러 번 미분 가능한 거죠. 따라서 한 번 미분 가능하면 n번 미분 가능하다. 즉 무한히 미분할 수 있다. 한 번 미분 가능하면 무한히 미분 가능할 수 있다. 라는 말을 내포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최대 절대값 정리해서 설명하려는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이 식에서 n이 0일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n이 0일 때 그럼 인테그랄 z-알파 이꼴 r z-알파 gz 2파이 i 곱하기 g 알파 선적분을 할 때는 알파를 중심으로 반지름이 r인 이 원주 위에서의 함수값들을 적분하는 거예요. 여기가 등호이기 때문에 원주를 따라서 g의 함수값들을 수집합니다. 그랬더니 뭐가 나와요? 내부에 있는 점의 함수값이 나와요. 한가운데 있는 값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속에 있는 점, 내부에 있는 점이 나오는 거죠. 즉, 원주, 그러니까 외부의 정보인데요. 원주를 선적분해서 속에 있는 점, 내부에 있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코시 적분 공식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거든요. 따라서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와서 해석함수라고 하면 주변 값을 알면 속의 값을 정확히 알 수 있다. 주변 값이라고 할 때 꼭 원으로 생겨야 되는 건 아니에요. 아무렇게 생겨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주변부의 값을 알면 속에 있는 값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얘를 실함수로 넘어오면 얼토당토안한 얘기가 되거든요. 우리가 실함수를 생각해보면 주변부의 값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 안에 있는 내부의 값을 알 수 있느냐? 몰라요. 실함수면 구간이 주어져 있겠죠? A, B. 근데 그 구간 위에 함수가 실함수가 있어요. 근데 이 두 점을 알고 있다고 해서 내부의 값을 알 수가 있나요? 모르겠죠. 따라서 복소 해석학에서 해석함수면 주변부의 값을 알면 내부의 값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이 사실은 이 실함수로 넘어오면 얼토당토안한 얘기가 된다. 근데 성립하는 예가 있어요. 언제 이 주변부의 값을 알면 속에 있는 값을 알 수가 있을까요? 바로 이 선을 팽팽하게 잡아당겨서 직선을 만들어주는 경우예요. 그러면 이 값과 이 값을 알고 있으면 가운데 값을 알 수가 있겠죠. 즉 1차 함수라며 양 끝의 값으로 중간에 있는 값을 다 알 수가 있어. 여기에 담겨져 있는 아이디어는 기둥을 세워요. 기둥. 그리고 그 기둥 위에 실을 하나 이렇게 연결했는데 그 실을 그냥 연결한 게 아니라 팽팽하게 직선이 되도록 연결한다. 그렇게 하면 외부의 정보를 알면 속에 있는 점들도 알 수가 있다. 이 원리가 바로 담겨져 있는 겁니다. 복소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복소 평면이 있고요. 여기에 원을 하나 그렸어요.
그러면 이 원주를 따라서 이 외부의 값에 따라서 함수값이 정해져 있을 텐데 이때 이 기둥을 세울 때는요. 해석함수니까 애초에 불연속이 되게 세우진 않아요. 기둥은 연속이 되게 기둥을 세워야 되고 이 기둥을 다 세우고 나면 여기 위에다가 신축성이 있는 텐트를 덮을 겁니다. 신축성이 있는 텐트를 덮을 거예요. 그리고 이 기둥들에서 이 텐트를 팽팽하게 될 수 있도록 잡아당겨요. 그러면 흐물거리지 않게 잡아당기고 나면 유일하게 평면이 하나 결정이 될 텐데 바로 이 평면. 기둥에서 텐트를 댈 수 있는 한 팽팽하게 잡아당겼을 때 나올 수 있는 그 평면. 이 평면은 하나로 유일하게 결정이 됩니다. 실제로 복소함수가 우리가 4차원에서만 복소함수를 그려낼 수 있으니까 육안적으로 그려낼 수는 없는데 요즘 책들 보면 색상을 통해서 막 표현해내기도 하거든요. 어찌됐든 이 복소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이런 원리가 다 반영이 되어져 있어요. 따라서 주변에 있는 기둥들만 잘 세우면 거기다 텐트를 덮고 잡아당겼을 때 기둥들로 잡아당겼을 때 팽팽하게 만들었을 때 그때 평면이 결정이 되고 즉 이 평면이 결정이 되었다라는 말은 속에 있는 값 여기 있는 함수값들이 유일하게 한 개로 결정이 된다. 따라서 해석함수면 주변의 값을 알면 속에 있는 값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이런 원리가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텐트를 덮고 기둥에서 잡아당겼는데 그러면 유일하게 하나가 결정이 된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 가운데 있는 4점에서 텐트가 갑자기 볼록 위로 튀어나온 거예요. 그림이 조금 이상해서 이해가 안 갈 수는 있는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분명히 기둥에서 텐트를 팽팽하게 잡아당겼는데 가운데 있는 점에서 갑자기 볼록 솟아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거 아니에요. 야, 너네들 텐트 제대로 잡아당겨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따라서 원래는 이런 볼록한 점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 가운데 있는 4점에서 이 텐트가 최대값을 찍었대. 그러면 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을까요? 그 텐트 친 게 처음부터 애초에 평평했겠지. 그러니까 그 점에서 최대값을 갖는 거겠지. 따라서 정리 첫 번째가 뭐냐면 F가 영역 D에서 해석적이고요. D의 4점에서 4점을 T라고 할까요? 근데 이 4점 T에서 함수값 절대값이 최대가 되네. 복소함수에서는 이 함수값이 결국에는 복소수잖아요. 크다 작다를 표현하지 못한다고 했죠. 근데 최대라는 표현을 쓰려면 항상 뭐를 붙여야 된다? 실수로 만들어주는 과정, 절대값을 붙여야 됩니다. 이 절대값이 최대를 가진대. 그럼 뭐밖에 안 된다? F가 애초에 상수함수겠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둥들을 기준으로 해서 기둥들에서 잡아당긴 거잖아요. 만약에 이 경로를 C라고 한다면 이 경계에서 이 C에서 최대값을 가지지 않을까요? 따라서 단일 패곡선 C와 C 내부 여기서 FZ가 해석적이면 F의 절대값은 D의 경계, 즉 다시 말해서 C 이 C에서 최대를 갖는다. 이 두 가지 정리를 우리가 최대 절대값 정리라고 합니다. 별거 없죠. 따라서 이 복소함수에서는 해석적이기만 하면 주변의 값을 통해서 안의 값, 내부에 있는 값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